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화해 소식이 상당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말에 방중을 할 것이고 이는 미중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시그널로 보이기에 잘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방중의 효과가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워딩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시진핑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상황에 그 자존심 강한 중국의 시진핑이 저 정도 표현을 한 거면요. 확실히 이건 중국이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 근데 이 부양책을 쓰는데도 좀처럼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발표되고 있는 중국 PMI 지수라던가 각종 경제 선행 지표들도 다 안 좋고요. 청년 실업률도 정말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가뜩이나 이렇게 안 좋은데 패권국인 미국이 거기에 또 경제 압박까지 하다 보니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있던 생산 공장들 자꾸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갈수록 심각하게 줄어들고 외국계 자본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과의 화해가 절실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이랑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워서 좋을 건 없습니다. 일단 인플레가 지금 에너지 가격발로 많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 근원 인플레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네, 뭐 양국의 대략적인 상황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결국 양 국가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중국의 입장은 그거겠죠. 경제 제재 풀어달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제재 풀어달라. 그리고 대만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손 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대만 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들어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대만 문제는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럼 대만도 대만인데 TSMC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거는 원래 그동안 계속 유지해오던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없어요. 적어도 백악관에서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던 시절에 대만 방문한다고 했었을 때 백악관 측에서는 이건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바로 성명서 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어쨌든 절대 대만에 대한 침공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모순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여러분, 원래 외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저놈들 뭐야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싶을 수는 있는데 원래 이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여기서 대놓고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만을 버리게 되면 다른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 빠그러뜨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좀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진 않는다고 말은 하고, 뭐 이런 복잡 미묘한 구도가 설정이 돼버린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제 관련 제재들을 좀 풀어줌으로써, 그리고 화해의 분위기를 풍겨서 중국에 다시 외국계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줌으로써 중국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미국이 얻는 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미국 국채의 매입을 중국에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 중에 하나였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팔아버린 나라로 바뀌어가는 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패권을 밀면서 달러 패권을 견제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사우디랑도 짝짝꿍하고 뭐 이래저래 판을 잘 짜서 미국에 대항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 택도 없었죠. 괜히 저짓하다가 미국 눈밖에만 더 나서 중국 경제만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화해의 대가로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거 말고는 미국이 중국에게 딱히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도 참 절묘하죠. 왜냐면 미국도 얼마 전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고 엄청난 양의 국채를 다시 찍어내게 되면서 이 대량의 국채를 사줄 주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본인들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라는 제안을 중국에 했고,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채권 가격이 계속 화끈하게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의 채권 매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에서 미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TM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라고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지금 당장 국채 가격에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채권에 투자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선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